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학수학 개념 부시기를 진행할 수학 읽어주는 남자 수독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개념터치 M을 보면 약분과 통분 단원에서 약수와 배수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수입니다. 약수는 해당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로 10이라는 숫자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0이라는 숫자를 나눌 수 있는 숫자는 10 나누기 1 했을 때 10 자연수가 나오고 10 나누기 2를 했더니 5라는 또 자연수가 나왔고 10 나누기 5를 했더니 2라는 자연수가 나왔고 10 나누기 10을 했더니 1이라는 자연수가 나와서 여기서 나누어 떨어지는 1, 2, 5, 10이 모두 10의 약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약수가 1, 2, 5, 10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다음은 배수입니다. 배수는 해당 자연수를 1배, 자, 2배, 자, 3배 해가지고 쭉쭉쭉 더 커져서 계속해서 n배까지 계속 곱해주는 과정, 이것을 배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3의 배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3의 배수. 자, 3의 배수는 3 곱하기 1, 3, 3 곱하기 2, 6, 3 곱하기 3, 9. 좀 더 가보면 3 곱하기 9는 27, 3 곱하기 10은 30 해서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배수는 간단하게 구구단위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그럼 이번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약수는 말 그대로 공통의 약수를 줄임말입니다. 공통의 약수. 자, 그럼 최대 공약수는 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약수를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자, 16과 24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4 곱하기 4. 16은 1, 2, 4, 8, 16을 약수로 가집니다. 24는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3 곱하기 8, 4 곱하기 6 해서 24는 1, 2, 3, 4, 6, 8, 12, 24를 약수로 가집니다. 자, 그럼 빨간색으로 이 두 공약수를 확인해 보면 1, 2, 4, 8 공약수는 1, 2, 4, 8의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 2, 4, 8 중에서 가장 큰 수인 8, 이 8이 바로 무엇이다?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로소입니다. 서로소는 1 이외의 공약수를 갖지 않는 두 개 이상의 자연수를 말합니다. 흔히 연속되는 숫자들이 대부분 서로소인데요. 16과 17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16은 여기에 약수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17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은 우리가 소수예요. 그래서 1과 17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통의 약수를 한번 노란색으로 찾아보니까 1과 1 요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서로소는 1 위에 공약수를 갖지 않은 2개 이상의 자연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24와 36이라는 숫자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세로 나눗셈이에요. 자, 우리가 24와 36을 계속 작은 단위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2로 나눴을 때 12, 18, 다시 2로 나눴을 때 6과 9, 다시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2와 3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 두 수는 서로소예요. 그럼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요 수를 곱해 봅시다. 2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12가 나오죠? 네, 이렇게 왼쪽에 곱해진 숫자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세로 나눗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24를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하게 되면은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8 곱하기 3. 자, 그 다음에 36은 자, 우리가 세로 나눗셈이나 아니면 가지치기로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열해 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그럼 우리가 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겹치는 것을 찾습니다. 겹치는 게 뭘 겹치는 거냐, 우리가 여기 지수 법칙에서 밑과 지수라고 했는데 밑이 겹치는 것을 찾아봅시다. 그럼 여긴 밑이 겹치니까 이 그대로 겹치는 거 찾아주고, 여기도 3이 겹치네요. 3이 겹치는 걸 찾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지수 중에서 더 작은 숫자를 써주면 돼요. 그럼 3하고 2니까 여기선 작은 숫자니까 2가 되겠고,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1과 2 중에 둘 다 작은 것 중 하나를 쓰면 1이에요. 그럼 이게 최대 공약수가 돼서 4 곱하기 3 똑같이 1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세로 나눗셈으로 했다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공배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배수도 마찬가지로 공통의 배수다. 공통의 배수를 줄임말로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럼 최소 공배수는 이 공배수 중에서 어떤 수, 한자 표현이니까 가장 작은 수, 작은 배수를 말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파란색으로 6의 배수와 9의 배수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6의 배수는 6, 12, 18, 24, 30, 36, 42 쭉쭉쭉 커집니다. 자, 9의 배수는 9, 18, 27, 36, 45, 54 땡땡땡 이렇게 커지는데, 그럼 공배수를 찾아봅시다. 공배수를 찾아보니까 18이 있고 36이 있고 요렇게 찾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18, 36 쭉쭉쭉 커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쉬우니까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또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자, 세로 나눗셈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로 나눗셈으로 해볼 거고요. 해당 숫자는 예시를 들기 위해 12와 30을 이번에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로 나눗셈이니까 12와 30을 세팅해 놓으면은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눠보면 2로 나눴을 때 6하고 15, 3으로 나눴을 때 2와 5로,
이 두 숫자는 더 이상 서로소이므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나눗셈을 진행합니다. 자, 그럼 최소 공배수의 특징은 여기에 최대 공약수에다가 서로 남은 이 두 숫자를 모두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해서 60이라는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소인수 분해. 자, 그러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과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가지고 한번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겹치는 거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겹치는 거 보니까 밑이 2, 3 겹치니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겹치는 것 중에서는 이번에 최소 공배수는 반대로 큰 숫자를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선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과 2 중에 둘 중에 큰 숫자인 2를 써주면 되고 3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자, 최소 공배수는 겹치지 않는 것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5까지 써줘서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여기에 겹치지 않는 것 또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2개짜리가 있는데 3개짜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2, 28, 3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요렇게 최소 단위로 나눠 볼게요. 2, 6, 14, 18. 그 다음에 2로 한번 더 나눠 볼게요. 3, 7, 9. 자,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여기서 멈춰야 하지만 특별히 최소 공배수는 2개만 나누어 떨어져도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3과 9가 나누어 떨어지네요. 3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1과 3. 그리고 여기 있는 7은 그대로 내려보내면 돼요. 7. 그래서 여기에 있는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에다가 1 곱하기 7 곱하기 3을 모두 곱해준 값인 252로 최소 공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개짜리여도 헷갈리지 말고 계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대 공약수의 활용,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대 공약수의 활용인데요.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활용해서 풀 때는 이 멘트를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멘트들. 가능한 한 많은, 최대한, 가장 큰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예시 문제를 들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의 천을 꿰매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0cm, 180cm인 식탁보를 이용해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또 이제 가능한 한 큰 이라는 표현이 있고 정사각형 조각을 이용해 만들려고 할 때 정사각형 조각의 한 변의 길이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가능한 한 큰 이라는 표현이니까 이거 뭘 구하는 문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 자,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120과 180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빨리 계산해야 되니까 지금은 소인수 분해보다는 활용이니까 빨리 풀어야 되죠. 자, 그럼 여기를 먼저 0을 지어주기 위해서 10으로 나눠볼게요. 12, 18. 자, 그 다음에 6으로 나눠볼게요. 바로바로 나누기 빨리. 여기가 서로소가 되게끔 빨리빨리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해보니까 60. 그럼 최대 공약수는 60이니까 정사각형 조각의 한 변의 길이는 60cm다. 이렇게 확인해주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대로 가능한 한 많은, 최대한, 가장 큰, 가능한 한 큰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엇을 구하는 문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예요. 여기서 또 멘트가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적은, 최소한, 가장 작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문제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48cm, 6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한 방향으로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가장 작은 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자, 가장 작은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엇을 구하는 문제?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 자, 그럼 최소 공배수니까 우리가 48과 60을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2로 나눴을 때 24, 30, 그 다음에 뭐 이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좀 생략을 할게요. 6. 자, 서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거 다 곱한 숫자가 우리가 구하는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5. 네, 계산하면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몇이다? 240이니까 정답이 240cm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했는데, 자, 이것만 구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도대체 이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 때 그러면 직사각형의 종이가 총 몇 개 필요하냐, 요거 묻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정사각형의 모양이 여기에 240cm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몇 개 필요한지 보면은 일단은 이제 자그마한 직사각형의 길이가 60과 48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48이라고 했을 때 48이 몇 개 있어야지 이거를 채울 수 있냐라고 봤더니 자, 가로의 길이 48cm가 5개 있을 때 여기가 5개 있을 때가 240cm가 되네요. 5개. 자, 그 다음에 세로는 60cm가 4개 있을 때 240이 되니까 여기는 4개. 세로로는 4개가 필요합니다. 즉, 이거를 꽉 채우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5개와 4개가 총 있는 20개가 필요하다. 즉, 가로와 세로 각각 48cm와 60cm짜리의 직사각형이 총 20개가 필요하다까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모두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가능한 한 많은, 최대한, 가장 큰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최소 공배수는 가능한 한 적은, 최소한, 가장 작은 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 단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